안녕하세요. 엄마를 위해 책 읽어주는 채널 책밭의 토끼입니다. 오늘은 이례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EBS 강사 정승익 선생님의 책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 라는 책을 리뷰했습니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주로 자녀의 사교육에 대해 결정할 때 부모가 알고 있어야 할 전제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마지막 장에서는 바로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도저히 잘할 수가 없는 여러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공부는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왜 공부가 하기 싫으신가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어떤 사람이 될지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막연히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은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들죠. 남들과 똑같이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나의 자율성을 죽이는 것만 같고요.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단순히 공부가 재미없어일 수도 있죠. 공부가 재미없어서 하기 싫다고 대답한 친구들은 그나마 솔직한 친구들이에요. 사회 시스템의 모순이니 개인의 자유말살이니 이런 거대한 담론을 들이미는 건 단순히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핑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공부라는 건 원래 재미없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늘 해오던 행동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뇌는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꾸만 공부하지 않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관성과 본능을 이겨내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면 나만의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기 이전에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친해지고 알아가는 겁니다. 한 이성 친구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해볼게요. 처음에는 그 친구에 대해 알아가고 싶을 거예요.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잘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느 장소에 자주 가는지, 어떨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친구에 대해 잘 알게 될수록 그 친구를 더 좋아하게 되겠죠. 결국 그 친구와 친해지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내 자신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 더 잘 안다면 내 자신을 공부를 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공부가 가지는 가장 궁극적인 이점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차적인 이점에 불과해요. 공부를 하는 목적은 바로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선생님, 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요. 굉장한 성공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성공은 유명해지고 멋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돈이 1000억이 있어도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그건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한들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고 삶을 되는 대로 때우듯이 사는 것은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줄 알고 내가 가진 지식이나 자원을 남에게 흘려보낼 줄 알며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갈 줄 아는 사람이 성공자예요.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책을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우리는 지식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얻어진 지식을 나에게 맞게 재조직하고 재가공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공부라고 해요.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견문도 텍스트를 통한 지식으로 인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찰이라는 다리를 지나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한 단계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이걸 공부라고 해요. 단순히 시험 문제 몇 개 더 맞는 것을 공부라고 보긴 어려워요. 모르던 것을 알아가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 그 자체가 공부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공자의 삶으로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성공의 스토리라는 퍼즐을 하나하나씩 채워나갈 때 삶이 하나의 거대한 성공의 그림으로 완성될 거예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SNS나 게임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든지, 친구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려워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던지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내가 오늘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작고 사소한 성공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벽돌 쌓듯 정성 들여 하루하루를 쌓아 올려 보기 바랍니다. 집에서 공부가 안 된다면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어디에서든 내가 공부하기 편한 장소를 정해 환경을 세팅하세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어렵다면 하루에 영어 단어 2개만 외우기를 한 달 동안 계속하기,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성공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보는 겁니다. 정승익 선생님이 추천하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오늘 소개한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마인드 세팅입니다. 아무리 누가 자극적인 말로 겁을 주고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를 한들 내 자신이 공부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 자신이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끝으로 작가의 말을 전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나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치킨을 먹기로 결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 집 옆에 진짜 싸고 맛있는, 전국에서 손꼽히게 맛있는 피자집이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치킨만 먹었다면 억울할 거잖아요. 이처럼 공부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로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공부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단 지금의 나이에서 내린 판단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니 주변의 이야기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이 모든 고민을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수는 있지만 이 중요한 결정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스스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을지 불안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똑똑해져야 합니다.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책도 열심히 읽고 신문도 꾸준히 읽고 부지런히 세상을 둘러보면서 똑똑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책밭의 토끼였습니다. 감사합니다.